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네.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이죠. 오늘 조선일보에 공개 편지를 보내서 비난을 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강효상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북미 회담 관련된 칼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. 조선일보 애국 보수 언론에 조종을 친 거다. 이러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수신으로 그 편지를 보낸 건데요. 파면해라죠? 네. 어떻게 둘 칼럼도 보고 편지도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저는 그 칼럼 저도 읽어보고 보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참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보수 측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북한이 진짜 핵을 다 폐기하겠냐. 네.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그거 어떻게 다 찾아. 어차피 이러다가 뭐 북은 핵을 갖고 결국 우리는 핵의 위협 속에 살게 될 거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면 그럴 수 있다. 그러니까 북이 그렇죠.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. 하지만 어쨌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들어가서 핵사찰을 하고 그리고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이 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했던 말이 있으니 핵 뭐 가지고 뭐 어떻게 도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북한이 변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게 결국 전략적 바보가 되더라도 평화 정책되는 건 좋다 이런 취지였어요. 예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제 남북 대화 수준이 아니고 북미 중 러 일까지 다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엮여 있는 외교 문제 상황에서 이걸 맹목적으로 저번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런 오보들이 나올 때 생기는 또 외교적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강효상 의원의 생각은 많이 달랐나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물론 뭐 이분들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우리 지지도 더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과거에 비해서 외면받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게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? 아마도 김의겸 대변인이 한번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조선이 굴복해서 이제 이 보수조차도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. 공허하다. 일단 전제가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의 얘기를 이제 협박이라고 썼죠. 거기에 조선일보가 굴복했다라는 건데 뭐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적시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스러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주 살얼음판을 건 듯한 지금 남북 문제 북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사실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. 저는 왜 국내 정치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금 이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이 화해 무드로 돌아선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인데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. 아니 저는 헐리우드가 걱정이라니까요. 북한이 저렇게 평화롭게 나면 영화 소재를 어디서 찾나? 그럴 정도로 사실 전 세계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가 한반도인데 거기서 우리 잘해보자는데 조금만 주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. 라는 걸 또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참 고개를 갸웃그레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조선일보 지금 백 변호사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된 칼럼 내용도요. 이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이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핵을 잇더라도 이렇게 뭐 무력을 시위를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냐. 그 와중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이 가까워지면 좋지 않겠냐는 거잖아요. 이건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양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러면 이 강성 의원이 주장한 부분이 맞으려면 그 이외에 다른 기사들 또는 다른 TV조선의 보도 이런 부분들도 이 강성 의원의 주장에 따르자면
청와대의 얘기에 굴복을 해서 굉장히 방향을 바꿨나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글쎄 저는 안 따져봤습니다. 저는 안 따져봤는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이게 마치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방향과 조금만 달라지면 보수도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뭐 보수 언론의 뭐 가장 대표격인 조선일보마저도 공격하는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도대체 언론의 어디를 뭐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부터 언론이 전부 내 등을 돌리도 나만 공격한다 이러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른 데는 다 포기하고 지금 조선일보만 믿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걸까요? 근데 저는 아침에 그 양상훈 칼럼을 읽고선 사실은 살짝 느낌이 좀 그랬어요. 칼럼이 시작부터 그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논조의 일관성이 있는 칼럼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양변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 미국 사람도 안 믿는다 그런 주장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일이다. 좋은 일이다라기보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.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환이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자연스럽진 않죠. 그래서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 살짝 궁금해하다가 그냥 뭐 잊어버렸었는데 곧바로 이제 강의상 의원 편지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. 저는 싶었는데. 그래서 사실 뭐 일정하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의도라면 뭐 이게 사실 그냥 무조건 화가 나서 바로 기자회견에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도라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했던 게 언론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친화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홍준표 대표 등을 돌렸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현 정부의 언론 장악 프레임 쪽으로 이번 지방선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딱 하자마자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 뭐 말씀했던 건 약간의 그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면 그럼 이걸로 해서 결국 현 정부의 언론 장악 그다음에 언론 장악의 협박에 대해서 조선도 굴복했다. 그러니 보수야 결집해라. 이런 의도가 아닐까.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어요. 이거 뭐 칼럼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거나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뭐 지금 파면해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칼럼은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근데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닐까. 제가 그런 의도다라고 너무 또 단언하시면 그러니까 또 그러실까 봐. 근데 만약에 백 변호사의 의도가 추측이 사실에 가깝다면 굉장한 모순이 생겨버려요. 그러면 만약에 백 변호사 말대로 조선일보마저도 뭐 친정부적으로 돌았었다라면 그러면 이 강wil상 의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펼 수가 있는 거죠?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전제 조건을 전혀 수긍을 못해요.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뭐 드루킹 사건 같은 거 보도한 거 보면 친정부적으로 돌았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. 오히려 굉장히 아프게 공격하는 부분도 여전히 언론은 있어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그래야죠. 그러니까 언론의 본연의 자세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을 때가 많은데 백 변호사 말처럼 보수여 결집하라라는 그러면 취지를 널리 펴시려면 어디를 통해서 펴셔야 되죠 이제? 언론이 뭐 아무데도 안 나오면 그것보다는 그 뭐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보다는 워낙 지금 절박한 상황이니까 조선일보마저 등을 돌렸다.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배는 12척밖에 없다. 그냥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. 한 거 아니냐라는 게 백 변호사의 추측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그런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와 뭐 TV조선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죠. 굉장히 많죠. 그리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뭐 유력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이 더 힘들어지게 되니 선제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약간. 그래서 결국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거 지금 우리 언론이잖아요. 우리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조선마저도 이제 뭐 친정부적으로 돌아섰으니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보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건 이제 조선일보도 못 믿겠다. 이거는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. 이런 효과를 노리려고 한 게 아닐까.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참 분석하기도 힘든데 근데 그러시려면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
하다못해 뭐 지난 정권에 있었던 것처럼 청와대 비서관이 뭐 언론사에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예. 형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? 예. 라는 얘기라도 했다든가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주장을 펴셔야 되는데 예.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 신문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물론 이제 주필의 칼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언론사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정말 이런 경우를 참 들어본 적이 없어서. 근데 이제 저 방금 뭐 과거처럼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언론사에 전화해 가지고 형님 이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. 근데 사실은 그냥 이건 단순하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뭐 선거 전략이라고 할까요? 뭐 청와대가 선거 전략을 짜는 건 아닙니다만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그 입장 밝힌 거 그게 선거의 유불리로 놓고 생각을 할 때 순전히 그것만 놓고 생각할 때 그 논조나 시점이나 내용이 적절했을까요?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. 것처럼 그래요. 이게 피치 못하게 선거 시점이 하필이면 예. 6월 12일 북미회담에 6월 13일 선거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김용현 대변인이 지적했던 기사들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씩을 기자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식의 얘기는요. 북한이 봤었을 때 너무 좀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 기자들하고 우리 기자들도 콕 집어서 뭐 통신하고 방송하고 불러서 이렇게 가는데 예. 그 기자들에게 $10,000면 얼마죠? 갑자기 계산해 1,000만 원인가요? 1,000만 원. 1,000만 원씩을 달라 그랬으면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? 한 뭐 10명 갔다 오면 뭐 그러면 1억인데. 하여튼 뭐 몇 억 안 돼요. 그거를 국가가 그거를 받으려고 그거를 저 풍계리에서 그 폭탄값이 더 나올 걸요. 그러니까 김영철 뉴욕 가는 비용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북한 입장에서 그런 게 대한민국의 어떤 뭐 사대지로 불리는 곳에서 TV였구나 이건 TV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와버리면 네. 북한 지난번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 때 보면 우리 언론들 굉장히 신경 써가면서 보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.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응원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도 매일매일 회담이 뭐 저 오늘도 성김하고 최경희하고 왜 하루를 판문점에서 이틀로 끝날다고 했는데 하루 더 연기됐다니까 언론에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럴 상황인데 이렇게 미묘하고 섬세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그건 생각이 달라요. 네. 일단 뭐 콕 찍어서 이제 언론 매체를 명시를 했고 그게 하필 뭐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그 신문과 방송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곳이고 이제 그게 물론 선거철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고요. 자유한국당도 바로 발끈을 했고 저는 그냥 이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를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그 당시에 뭐 풍계리에서 그 핵실험장 폐쇄할 때 연막탄 피웠다. 그건 바로 또 사과도 했어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건 뭐 조선과 TV조선도 근데 국정원 팀 관련해서는 어쨌건 정부에서도 말은 안 했죠.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. 그리고 그 10만 달러 수수 관련해서는 이건 저는 뭐 조선을 두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아니 이거 외신 기자들 여럿과 확인을 했다라는 뭐 취지의 얘기도 후속도 나왔다면 물론 북한이 보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자칫하면 뭐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. 물론 이게 워낙 위중한 상황이고 그때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우리 내부 문제면은 좀 이게 잘못된 기사가 나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남북 관계, 북미 관계, 그다음에 중국도 껴있고 일본도 껴있고 러시아도 껴있는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칫하면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으나 저는 그래서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런 식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특정 언론사를 콕 찍어서 했던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전시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요. 아까 이제 단순하게 북한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기사 보고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전 세계가 그렇게 봐버리면 판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그 기사 때 판이 깨진다면 그 위험 부담을 어떻게 감수를 하죠?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방식이 낫지 만약에
개인적으로 내지는 어떤 예전처럼 정말 연락해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게 뭐냐라고 했으면 그거야말로 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. 선거 얘기가 영향을 안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반론 아닌 반론이라는 게 정확히 이런 거예요. 지금 청와대에서 그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될 만큼 청와대가 불리한 상황인가요? 아니죠. 물론 아니죠. 그러니까요.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왜 무게 중심을 비교를 하자고. 지방선거 중요하죠. 근데 지방선거 그것 때문에 남북 관계와 지금 북미 관계가 걸리는 문제를 걸고 그걸 선거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. 사실. 제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랬다고 한 적은 없고요.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죠. 예, 저도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또 대중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. 저도 애초에 질문이 뭐 청와대가 그런 의도가 있었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게 그렇죠. 뭐 선거의 유불리 면에서 어떻겠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였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조금 가라앉히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이죠. 오늘 조선일보에 공개 편지를 보내서 비난을 한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강효상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북미 회담 관련된 칼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. 조선일보 애국 보수 언론에 조종을 친 거다. 이러면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수신으로 그 편지를 보낸 건데요. 파면해라죠? 네. 어떻게 뭐 칼럼도 보고 편지도 보셨을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저는 그 칼럼 저도 읽어보고 보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참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느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보수 측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북한이 진짜 핵을 다 폐기하겠냐.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그거 어떻게 다 찾아. 어차피 이러다가 뭐 북은 핵을 갖고 결국 우리는 핵의 위협 속에 살게 될 거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이었는데 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면 그럴 수 있다.변인이 한번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조선이 굴복해서 이제 이 보수조차도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허하게 들립니다. 공허하다. 일단 전제가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김경호 대변인의 얘기를 이제 협박이라고 썼죠. 거기에 조선일보가 굴복했다라는 건데 뭐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적시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스러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주 살얼음판을 건 듯한 지금 남북 문제 북한 북미 정상회담 앞두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사실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사실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. 저는 왜 국내 정치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의아할 정도로 지금 이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이 화해 무드로 돌아선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인데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실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. 아니 저는 헐리우드가 걱정이라니까요. 북한이 저렇게 평화롭게 나면 영화 소재를 어디서 찾나? 그럴 정도로 사실 전 세계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가 한반도인데 그러니까 북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들어가서 핵사찰을 하고 그리고 해외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이 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했던 말이 있으니 핵 뭐 가지고 뭐 어떻게 도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못할 것이고 그러다가 북한이 변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게 결국 전략적 바보가 되더라도 평화 정책 되는 건 좋다 이런 취지였어요. 예, 맞아요.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제 남북 대화 수준이 아니고 북미 중 러 일까지 다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엮여 있는 외교 문제 상황에서 이걸 맹목적으로 저번에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그런 오보들이 나올 때 생기는 또 외교적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
보수 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강효상 의원의 생각은 많이 달랐나 봅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요즘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물론 뭐 이분들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우리 지지도 더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과거에 비해서 외면받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 게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? 아마도 김의겸 대표 거기서 우리 잘해보자는데 조금만 주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또 협박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참 고개를 갸웃그레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 조선일보 지금 백 변호사가 얼핏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된 칼럼 내용도요. 이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. 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이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북한도 어쩔 수 없이 핵을 있더라도 이렇게 뭐 무력을 시위를 사용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냐. 그 와중에 예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이 가까워지면 좋지 않겠냐는 거잖아요. 이건 아주 보수적인 시각에서 양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. 네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러면 이 강성 의원이 주장한 부분이 맞으려면 그 이외에 다른 기사들 또는 다른 TV조선의 보도 이런 부분들도 이 강성 의원의 주장에 따르자면 청와대의 얘기에 굴복을 해서 굉장히 방향을 바꿨나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글쎄 저는 안 따져봤습니다. 저는 안 따져봤는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이게 마치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방향과 조금만 달라지면 보수도 아니다라는 식으로까지 보수 언론의 가장 대표격인 조선일보마저도 공격하는 걸 보면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도대체 언론의 어디를 계속해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부터 언론이 전부 내 등을 돌리는 나만 공격한다 이러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겠다는 건지 다른 데는 다 포기하고 지금 조선일보만 믿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걸까요? 근데 저는 아침에 그 양상훈 칼럼을 읽고선 사실은 살짝 느낌이 좀 그랬어요. 칼럼이 시작부터 그 마무리될 때까지 어떤 논조의 일관성이 있는 칼럼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잘못됐다는 네.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양변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그 미국 사람도 안 믿는다. 그런 주장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일이다. 좋은 일이다라기보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. 그러니까 이게 그 전환이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자연스럽진 않죠. 그래서 왜 이런 칼럼이 나왔을까 살짝 궁금해하다가 그냥 잊어버렸었는데 곧바로 이제 강효상 의원 편지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. 저는 싶었는데. 그래서 사실 일정하게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의도라면 이게 사실 그냥 무조건 화가 나서 바로 기자회견에서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. 의도라면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했던 게 언론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친화적으로 변하고 네. 그리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